오늘 저 사건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이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인데요. 어젯밤 11시 25분쯤에 경기 부천에 위치한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지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 법무부에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나갔는데 이미 남성은 행적을 감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훼손된 전자발찌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공개 수배 결정이 내려졌죠. 일단 전자발찌 훼손 자체가 범죄입니다.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발찌를 채웠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훼손하고 도주했다면 그 자체로 또 주변 시민들, 국민들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 수배를 한 거고요. 이제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인천 거주지 남성 키가 185에 몸무게 110kg, 체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소재 불명 당시 옷차림은 검정색 점퍼와 검정색 모자, 연청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당시 이제 경찰에서 여러 가지 파악한 이 사람의 특징은 검정색 뿔테 안경을 가끔 착용하고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발달한 체형이었다까지 이 정보를 가지고 경찰이 이 남성을 쫓았습니다. 전자발찌는 어쩌다가 차게 됐다는 겁니까? 성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5월에 출소했고 출소할 때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예, 시민 제보입니다. 자, 결국 참 제가 이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저 수배 전단에 불러는 없었습니다. 잡히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부터 얼굴을 뿌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런 공개 수배 사건을 전해 드릴 때마다 안 잡혔을 때는 공개하고 잡히면 수배 전단을 얼굴에다가 저렇게 가려주고 이게 참 뭐랄까 아무튼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보가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7일 밤 11시 25분에 이제 부천에서 전자발찌 훼손을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던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8일 새벽 2시 9분에 경기도 안산에서 CCTV로 도주를 하고 있다는 경로를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바로 이제 공개 수배를 했기 때문에 A 씨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접수를 하고 1대1 수색을 해서 그날 오전 11시 30분쯤에 남성에 대한 검거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오류역 인근 모텔에서 이 사람이 44세 아닙니까? 예. 20대 여자친구하고 은신하고 있는 것을 검거를 했습니다. 허허. 일단 부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고 안산으로 이동을 한 게 확인이 됐다가 제보를 받고 서울 구로 쪽 모텔에서 여자친구가 있던 이자를 이제 검거를 한 건데 일단 12시간 만에 양 변호사님 잡혔네요. 큰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 그래도 혹시 이 도주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궁금증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범죄 같은 것을 혹시 예비했거나 이런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걸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 변호사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자발찌 훼손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범죄입니다. 이거 수사해서 이제 검찰에 넘겨야죠. 기소해야 하니까. 자, 교수님. 진짜 이 12시간 만에 잡혔어요. 근데 역시 결정적인 시민 제보로 바로 이렇게 체포가 됐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공개 수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경찰이 조금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당장 이 사건만 보더라도 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시민들의 어떤 도움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범인을 검거하기 힘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통상 얘기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개 수배를 하면은 그거는 검거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개 수배할 때는 얼굴을 갖다가 보여줬다가 지금 검거가 되니까 또 가려야 되는 그건 제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여자친구 문제인데 이 20대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이제 그거 차기 싫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정말 차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이 전자발찌의 효과는 제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가끔씩 이렇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여성과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도 약간의 어떤 그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이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일본 영화 배틀로얄처럼 뭐 망가뜨리거나 벗으면 자동 폭발되는 걸로 좀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냐 이거.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단 풀기가 좀 힘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고 훼손할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JTBC에서 이 보통상 이 전자발찌 훼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 금지도 있고 뭐 음주 금지 뭐 이런 것들 다 조건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어겼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아까 양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JTBC 분석한 판결문 4건을 보니까 예.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고가 제일 많아요. 아,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정형 기준으로 하면 거의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고요. 또 음주 조건 위반하거나 또 외출 시간 뭐 제한 뭐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도 실제로는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 뭐 벌금 정도, 벌금 300만 원 이 정도에 그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훼손하면 대략 그 정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을 전 개인적으로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